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최소값이라는 테마를 다룰 것인데요. 그 최소값이라는 테마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단초라면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무엇을 할 거냐, 그 방대한 내용을 접하면서 그들을 분석할 거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요약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작할까요? 몇 번에서부터요? 14번에서부터요. 자, 14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2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새로운 점 P가 있네요. 그러면 점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죠. 그때 그 3개의 점 중에서 얘하고 얘를 이어서 선분, 그러나 얘하고 얘하고 이어서 선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들의 형상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본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P라는 좌표도 역시 명시를 한다 그러면 얘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X,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분 AP, 그 다음에 선분 BP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표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점 A에서부터 P까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이니까 4 요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P 더스 요구르트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X-2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25 요래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면밀하게 바라봅시다. 그러면 말이죠, 이때 X라는 문자가 여러분들 눈에 확 보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차수를 보니까 몇 차? 2차인 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 X라는 문자 하나로 2차라는 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확 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 이게 막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 안 될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루트 때문에 그래. 자, 루트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쳐줄 수가 없게 돼. 이건 무슨 뭐 남한하고 북한도 아니고 합칠 수가 없어. 얘하고 얘를. 왜 안 된다고? 루트 때문에. 그러면 이 루트 때문에 얘네들을 합칠 수 없어서 하나의 형태의 이차함수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아이,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생각해봐. 선생님, 여기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얘가 x가 4일 때 최소값 나오네요. 그러면 이쪽은 x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니까 이때 최소값 4 이렇게 넣고 얘 최소값 이거 2 넣어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 이 x하고 이 x는 어떤 x? 같은 x. 그런데 얘가 4일 때 얘가 x가 2야. 같은 놈인데 어떻게 다른 값을 가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니네가 뭐 미분을 할 수 있겠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안타깝게도 루트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 문제는 특별하게 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의존이 되냐면 작도라는 것에 의해서 의존이 돼.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그들의 좌표를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X축일 거고요. 자, 이게 Y축. 그 다음에 여기 원점 찍어보고요. 자, A라는 좌표 4,2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B라는 좌표 2,5입니까? 그리고요, 이 P라는 좌표를 X축에 있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 X축에 아무 데나 명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 대충용에다가 쓸 거고요. 열애열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뭐 한 거냐면 AP 더하기 BP 더스 요구르트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작도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뭐야? 이미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작도를 한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게. 네가 만약에 남자야. 그리고 너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그 여자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만나기로 한 거야. 어디서? 뭐 공원 같은데? 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네가 나왔어. 나왔는데 네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 벌써 공원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시간을 봤더니 이미 10분은 늦었고 여자친구는 벌써 팔짱 끼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러고 있어. 자, 그럼 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달려가야겠죠. 자, 그럼 빨리 달려가려 그러면 뭐 요래 가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달려가야 돼? 찍 해갖고 직선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직선으로 가야지만 최단거리를 이용해야지만 우리는 그 여자를 빨리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봐. 지금 얘도 만약에 이 형태가 직선이 될 수 있다면 어때? 그게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작도를 한다는 건 얘를 최단거리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최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대칭 이동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대칭 이동을 하는 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전문 용어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 A점이라는 거하고 B점이라는 거는 그들의 좌표가 어떠냐면 정해져 있어. 그렇다는 건 이 좌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 움직이는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점. 그리고 이 P점은 X축 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움직인다. 그래서 동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빵! 동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움직이는 점이다. 그래갖고 동점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점이란 말을 숱하게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를 취할 거냐?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정점 둘 중에 하나를 동점이 가는 축에 대하여 자, 다시 정점 둘 중에 하나를 동점이 가는 축에 대하여 선분을 직각의 형태로 내리되 거리가 같게끔 해서 이동시키는 것을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정점 둘 중에 하나를 동점이 가는 축에 직각으로 선분을 내리고 난 다음에 거리가 같게끔 해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새로운 좌표가 형성되는데 그 좌표는 A-라고 내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좌표를 우리가 명시하면 4,-2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Y라는 것을 기준점이라 고 옮긴 거잖아. 그러면 2가 -2가 된 거잖아. 그죠? 자, 이러고 무엇을 할 거냐? 직선으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쏘자! 예! 정확하게 맞았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곧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 되겠지. 다만 얘가 왜 최소값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려봐. 접에 올리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떤 거야? 같은 거. 그죠? 그런데 벌써 이 길이가 최소값이니까 얘네들은 무슨 값이 되겠어?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라는 동점이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게 된다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어떻다? 얘네들의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점 A 다시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재서 우리는 그들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끝났다. A 다시 B까지의 거리를 재면 어떻게 됩니까? 4-2 제곱 4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5-2니까 7? 그러면 7, 7이 49? 이렇게 된 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 루트 53? 해갖고 몇 번 나왔다? 2번 나왔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얘는 이렇게 풀어!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순간 다른 유형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왜 그렇다고? 루트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다. 루트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차 함수로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오케이?
그 사실을 니네가 알고 있어야지만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떠냐. 자, 이 선분의 기준점을 갖고 이들의 차수가 몇 차입니까? 1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1차 더하기 1차는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면 루트 더하기 루트의 형태를 취하게 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작도로서 그들을 대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여러분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15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5번은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두 점 A, B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한 점 P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2였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선분을 만들어서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때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 차수라고. 차수. 몇 차고 몇 차야? 1차고 2차죠. 그럼 1차고 2차니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형태의 2차 함수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칭 이동을 이용한 작도법, 직선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뭐 하시면 돼요? 일단은 좌표평면 그릴 거고 2,4라는 A 좌표 뭐 여기다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라는 좌표 4,1 이쯤이 되나? 그치? 요 정도 되겠네요. 이런 다음에 P가 움직이는 거는 어느 축이야? Y축이죠. 그렇죠? 열에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직각을 기준점으로 길이가 같게끔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A-라는 새로운 좌표가 나올 거고요. 그 좌표는 X값을 옮긴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감하게 뭐 하시면 됩니까? 얘네들을 직선의 형태로 뿅 이은 다음에 얘네들을 값을 구하면 최소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다 구한 거니까 내가 계산을 일부러 안 할게요.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그래. 2번 봐봐. 자, 이게 최소값이 될 때 P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P의 좌표가 당연히 여기에 위치하면 될 거야. 그렇지? 위치가 여기 되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 그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치? 자, P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방법이 뭐야?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니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교과과정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P좌표를 구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립방정식밖에 없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P점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지나가는 직선의 형태를 봐야 돼. 도형의 형태를 봐야 돼. 그러면 이 노란색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뭘 하냐면 직선의 형태를 만들어. 1차 함수식을 만들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X는 0이죠. X는 0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립방정식 갖고 P 좌표를 찾으면 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뭘 배우게 되면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때 내분점, 외분점으로 다시 풀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유형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는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자. 오케이? 그러면 말이죠. 16번 가도록 할까요? 자, 게임 끝난 거 보여? 일단은 얘네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뭐 먼저 봐? 차수를 먼저 보겠지? 몇 차야? 1차네. 자, 1차인 순간 루트 때문에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뭐 해야 된다? 대칭이동. 그럼 대칭이동 뭐 하는 거냐? 정점을 동점이 가는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선분의 길이가 같게끔 옮기면 되는 거다. 라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6,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저 A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돼? P라는 점이 움직이는 뭐야? 동점이 가는 축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직각으로 해갖고 길이가 같게끔 옮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 A-라는 얘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5에서부터 6, 마이너스 1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하는 순간 최소값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그죠? 간단해. 간단해.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전문용어로 족밥이죠. 그죠? 족밥. 자, 이번에는 우리 17번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주의 1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때 얘는 무슨 표현이냐?
그리고 얘는 무슨 표현이야? 무슨 표현이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x, y라는 좌표하고 그다음에 2,8이라는 것을 기준점이라 갖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버린 거야. 자, 얘는요. x, y라는 것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6,2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과 어떤 거야?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형태입니다. 자, 다만 다른 게 뭔 줄 알아? 다른 거는 이 x, y라는 게 평면 좌표 어딘가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그 좌표들은 다 어땠었냐면 여기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거나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는 그런 형태들만 본 거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게 나왔느냐. 이 x, y라는 게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일단은 저기부터 그려보자. 평면 좌표부터 그려보자. 자, 평면 좌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2,8 금방 쓸 수 있습니까? 그죠? 2,8 대충 이 정도 쓸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6,2니까 마이너스 6,2 대충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다음에 x, y 대충 여기다 쓰고 그다음에 그들을 이어보죠. 뿅뿅. 그러면 벌써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원래 얘네들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차수를 보게 될 거고 그의 차수가 1차이니까 얘하고 식이 안 합쳐져서 우리가 2차 함수식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만들어야 돼? 직선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직선을 만드는 순간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 직선상의 어딘가에 x, y가 위치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x, y는 다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합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합을 하나. x, y가 이 빨간색 선 어딘가에 있으면 그때 그들의 합이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 y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알바야, 쓰레빠야. 쓰레빠죠. 그쵸? 필요 없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루트로 돼 있어서 2차 함수식의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도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풀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마이너스 6,2에서부터 2,8까지 뭐 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해버리시면 되겠죠. 계산은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우리 18번 내용을 달아보도록 하죠.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18번 내용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18번 내용은 어머! 점이 몇 개야? 4개네요. 그렇죠? A, B, C, D 4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각형 내부에는 점피가 하나가 더 있게 되는데 그 점피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딱딱딱딱 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굳이 뭐 좌표 평면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내가 임의로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볼게. 자, A라는 좌표 여기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B라는 좌표 여기다 찍어보도록 하죠. 그다음 C라는 좌표 이쪽에 찍을 거고 D라는 좌표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안에 B좌표를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P라는 좌표가 역시 어떠냐? 이 사각형 안을 돌아다니는 형태라고. 그런데 풀이는 어때? 다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봐봐봐. 일단 얘네들 차수를 봤겠지. 차수를 봤더니 몇 차야? 1차로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차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 직선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4개의 형태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꺼번에 직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취하느냐.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A에서부터 C까지 대각선으로 직선을 때려. 그 다음에 B에서부터 B까지 직선을 때려. 그러면 이 직선의 이 형태가 곧 뭐가 돼? 최소값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 더하기 최소값은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의 좌표가 어디에 위치하면 되냐면 여기에 위치하면 돼. 그렇다는 건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슨 짓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점 A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점 B하고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답은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귀찮아서요? 아니에요. 귀찮아서는 아니고요. 네. 1차 함수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배운 사람들은 조금 부담감이 있을까 봐 1차 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주의 2번이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정리를 어디다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정리할 수 있게 돼 있어. 최소값 문제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그 윗부분에 1차 직선의 내용이 있고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 그리시고 난 다음에 직선의 교점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하게 됐냐면 2차를 하게 됩니다. 2차 차수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루트라는 게 없어지겠네. 그렇다는 건 어떻다는 거야? 계산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알죠?